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속보가 오늘 터졌죠. 대한민국 빚공화국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 빚공화국을 입증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2, 4분기 가계 신용, 그러니까 이제 가계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2,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9조 8천억이네. 제가 이미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2,000조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2,000 거의 2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터지면서 결국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2,000조 가계대출 시대가 결국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게 이제 가계 대출하고 판매 신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출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대출이고, 신용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자동차 할부 같은 거잖아요. 할부금도 사실상 대출이죠. 갚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가계 대출이든 판매 신용이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갚아야 될 가계 대출, 그래서 가계 신용이 그냥 가계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중을 보더라도 가계 대출이 1,800조나 되고 판매 신용이 118조, 이번에 이제 나온 이번 이제 2, 4분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1,891조, 그다음에 128조, 그러면 대부분이 다 거의 1,900조 가깝게가 가계 대출이기 때문에 그냥 가계 신용, 그러면 가계 대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분기가 결국은 2,019조 8천억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5조 9천억, 거의 26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서 2, 4분기에 정말 빚내서 정말 난리가 정말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작년 1, 4분기만 하더라도 한 1,900조 초반대였거든요. 1,925조 정도였고, 그런데 1,950조로 늘어나더니 1,964조, 1,979조. 그래서 작년 말에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했고, 올해 1, 4분기 때 1,993조 9천억. 와, 7조가 아니라 거의 한 6조 1천억 정도만 더 늘어나면 2,000조를 넘어설 걸로.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월초부터 연초부터 시작해서 가계 총량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26조 원이나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죠. 25조면 최근에 작년 2, 4분기 25조, 이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엄청난, 이거보다도 훨씬 높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26조 원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2,020조에 가까운 충격적인 가계부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적으로 보면 1,891조, 직접적인 가계대출입니다. 이 1,891조 중에서 1,190조, 그러니까 63%, 거의 70% 가까운 게 주택 관련 대출이었죠.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도 보면 2023년이 1,066조였거든요. 1,066조였던 게 지금 아직 3년이 안 됐죠. 3년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3년 만에 지금 2, 4분기만 하더라도 1,190조니까 3년 만에 124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매년 40조가 지금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올해 들어서서 훨씬 또 많이 늘어나서 이게 정말 가계부채를 이렇게 잡는다 하지만 이게 참 잡기가 어려운 정말 엄청난 정말 빚공화국이다. 다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모든 게 다 빚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00조를 넘어섰는데 지금 7월 코픽스 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전월보다 0.13% 상승해서 3.18까지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 3.2%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자, 은행들이 자금 조달 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3.18이면 여기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2%만 하더라도 그냥 5%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코픽스 금리가 이 정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63%, 70% 가깝게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 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변동 혼합할 것 없이 지금 상단이 6.51, 6.51까지가 있고 하단도 지금 5.11까지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6.53까지 지금 상단이 가 있고 하단도 지금 5.12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은행의 지금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단이 6.53까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이 5.33까지나 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지금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5.767 거의 5.8%나 되고요. 상단은 7.067 7%를 이미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하단이 5.94 상단이 7.64 그러면 하단이 6% 상단이 지금 8%까지 가 있다. 그것도 고정금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요.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8.7% 거의 9%에 육박해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시티 글로벌 지금 뭐 투자은행 시티에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8월, 10월, 11월 연속 인상에다가 내년 2월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 자, 결국 지금 2.5%였던 기준금리를 7월에 뭐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소위 말하는 피벗이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2.5에서 2.75로 올렸는데 2.75를 8월, 10월, 11월, 내년 2월 4번을 올리면 베이비 스텝으로 하더라도 0.25씩 4번 올리면 1%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최종금리는 3.75%. 자,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겨우 2.5에서 2.75로 지금 한 번 딱 올렸거든요. 근데 이 난리가 났는데 사실상 계속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동된다 그러면 정말 최종금리가 3.75까지 간다 그러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가계대출 지금 2,000조. 와, 여기에 이 지금 뭐 이자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터졌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이 전월보다 1.9% 상승한 13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 자, 일반적으로 지금 국토연구원의 이 주택매매 소비심리 같은 경우에는 95 이하로 나오면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집 살 사람이 별로 없는 뭐 이제 소비 심리 지수니까요. 심리가 완전히 꺾여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15 정도 115 아래쪽이면 보합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쏘쏘하다 뭐 일반적으로 뭐 살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115가 넘어가면 집 살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소비심리 집을 주택 매매니까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끌어오르고 있다. 자, 그런 건데 자, 이게 115를 넘어섰으면 와, 지금 엄청나게 높은 편인데 이게 139.9면 140이잖아요. 140이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서 정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지금 수치가 나와서 야, 도대체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출도 지금 거의 안 되는 판에 소비 심리가 미친 듯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다고? 자, 그러면 뭐 지금 사람들이 집 사고 지금 난리가 났나?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4월에 124.9였던 게 5월에 135.6으로 올라가고 6월에 138로 올라가고 7월에 139.9까지. 문제는 바로 이게 4개월째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 뭐 계속 그렇죠. 또 7월에도 막 139.9니까 막 8월까지 막 집 뭐 사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금 추세로만 보자면. 근데 아시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고 싶다는 사람은 많다는데 이거 뭐 완전 카더라 통신도 아니고 네, 많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죠? 국토연구원에서 뭐 이게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니 사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진짜 사는 사람은 없죠. 진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서울시가 7월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라는 게 좀 선행시 지수죠. 보통은 약정서를 쓰고 신청을 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실거래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의 이게 뭐 이제 선행지수로,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많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신청을 안 하고 실거래되는 건 없죠. 모두 다 뭐 허가를 신청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까 그거는 뭐 4개월째 지금 사고 싶다는 사람들 올라간다는데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감소하고 있다? 집 사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특히나 지금 7월에 토지거래 지금 신규 건수가 한 4,68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4월부터 매수 심리가 막 뛰었잖아요. 근데 4월에 8,911건보다 무려 47.5%. 와, 미쳤죠. 완전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8,900건이면 거의 9,000건인데 9,000건까지 갔던 게 4,600건으로 완전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2분의 1 토막.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심리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집 지금 실제 사는 사람은 반토막이 났다? 신청이 반토막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추세적으로 4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4개월 연속 지금 하락이에요. 4월에 8,900이 5월에 6,000건, 그 다음에 6월에 5,300건, 그리고 7월에 4,600건까지 무너지는 이런 지금 3개월 연속 감소하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전혀 반대 상황이 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평균을 보더라도 4월은 뭐 매일 거의 400건 가깝게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5월에 300건대로 떨어졌고 6월에 250건대로 떨어지더니 7월에는 212건으로 겨우겨우 지금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강남 3구나 용산구만 이게 떨어지고 외곽 쪽은 올라갔냐? 이것도 아니죠. 지금 4월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도 1600에서 1000건에서 691에서 542로 완전히 아래쪽으로 슬라이딩해서 1600이 500이면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날 지경이잖아요. 근데 한강벨트 7개구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자, 여기도 2,000건에서 1,400건에서 1,100건에서 1,000건으로 완전 여기도 2,000건에서 1,000건으로 2분의 1 토막,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강북권 10개구 가장 많이 최근에 거래가 터졌다던 이 강북권 10개구잖아요. 종로, 중구,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자, 여기도 비슷합니다. 3,600건이 2,500건에서 2,400건에서 2,100건까지 여기도 뭐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나 있습니다. 서남권 4개구도 마찬가지예요. 강서, 관악, 구로, 금천도 1,600건에서 1,000건에서 995에서 921건까지 쭉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8,900건이 4,600건까지 전체적으로 반토막이 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25개국 전체가 완전 박살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거죠. 자, 그리고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5월 첫째 주 요때가 지금 가장 많이 터졌고, 쭉 내려서다가 지금 7월 지금 마지막 주 오면서는 거의 165건까지 떨어집니다. 한 뭐 일평균 한 630 됐던 게 200건대까지 떨어지고 200건 초반까지 가니까 7월 들어서서는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200건대도, 일평균 200건대도 무너지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거래량을 보더라도 8월 19일 오늘자 이제 서울 거래량을 보면 8,900, 한 9,000건 가깝 됐던 게 지금 5,000건대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8월은 아까 7월 뭐 둘째 셋째 마지막 주 가면서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600건이 200건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평균.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보더라도 19일이면 그 20일 지금 상황에 744건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뭐 2,000건 뭐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3,000건을 뭐 넘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강남도 443건이 200건, 146건, 야, 지금 19일 동안 14건이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됐고요. 서초도 391건이 181, 107, 14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파도 600건이 200건대까지 지금 3분의 1토막 여는데 19건, 겨우 딱 하루 한 건이에요. 19일 동안 19건이면. 강동 같은 경우에도 494건, 500건 가까이 갔던 게 259, 211, 25건, 많을 때는 795건, 거의 800건 가깝게 터졌던 동네인데 지금 25건이면 여기도 뭐 하루 두 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겨우 하루 한 건 조금 넘는, 뭐 하루 한 건이면 19건이니까 이제 겨우 25건이니까. 마포도 271건이 148, 123. 자, 지금 달랑 13건이면 여기도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 많을 때는 532건까지 터졌던 동네예요. 용산도 161건이 62, 59. 야, 달랑 5건이에요. 19일 동안 달랑 5건. 4일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될 상황입니다. 성동도 200건 정도 됐던 게 128, 91, 그 다음에 달랑 8건. 19일 동안 8건이면 이틀에 한 건도 될까 말까죠. 559건, 거의 600건 가깝게 터졌던 동네가 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결국은 강남 3구하고 마용성, 뭐 강동까지 다 해서 뭐 지금 완전히, 그렇죠, 박살이 나 있는, 하루 한 건 거래되기가 어려운 지금 8월 상황은 더 심각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지금 오히려 와, 이건 무슨 뭐 매수 심리, 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도대체 지금 무슨, 이게 뭐 지금 서베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외곽 쪽은 어떠냐?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원이 많이 터졌죠. 4월에 한 1,000건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800건, 600건까지 내려오더니 8월은 지금 55건이면, 야, 지금 이거 뭐 한 200건 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노원도 완전 박살이 나 있고요. 도봉 같은 경우에도 391건, 400건 턱 밑까지 갔던 게 지금 뭐 280, 255까지 떨어지더니 61건이면 여기도 뭐 200건 아래로 갈 것 같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도 200건 지금 넘었던 게 지금 100건대이더니 지금 달랑 17건, 하루 한 건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고 싶다는 사람은 많다는데, 이거는 뭐 일단 국토연구원의 서베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 많다, 뭐 소문이 뭐 그럴 수 있고, 사람들이 뭐 나는 뭐 집은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뭐 제가 맨날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내가 수요가 직접 구매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뭐 적어도 뭐 5억,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뭐 비싼 것들은 뭐 30억, 50억, 100억까지도 하잖아요. 아, 나 저거 사고 싶어 한다고 뭐 내가 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아무리 해도 구매력을 갖춘 수요, 유효 수요, 진짜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내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매력을 갖춘 수요, 유효 수요가 없단 얘기예요. 이제 돈 가진 사람이 뭐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죠. 살 사람은 다 샀다. 이제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뭐 이런 사람들만 좀 남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사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뭐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언젠가 사겠다는 마음만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아니, 기다리면 더 싼 매물이 나오는데, 아니 지금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세제 개편 이런 것 때문에 급매물이 막 쏟아진다는 뉴스가 막 매일매일 나오는데 기다리면 더 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출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기다리면 더 싸지는데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서울 전체 신청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쭉 이렇게 뭐 올라가다가 결국은 7월 들어서서 1.41%로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실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구별로 보더라도 강남 3구하고 용산도 3.09에서 0.38까지 완전히 10분의 1 토막이 났고요. 한강벨트 7개구도 1.89에서 0.63으로 뚝 떨어졌고요. 강북권 10개구도 2.87에서 1.78로 뚝 떨어졌고요. 선원권 4개구도 2.89에서 2.29로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8월에도 거래량이 거의 없지만 지금 거래되는 것들 중에서 충격적으로 많이 하락한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광장극동 2차 31평이 27억까지 갔던 게 8월 11일 날 20억 1천만 원 거래가 나오면서 6억 9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잠실, 송파 잠실, 우성 1, 2, 3차 뭐 짱짱한 재건축 아파트죠. 42평형 39억 터치했었는데 34억까지 5억 폭락한 거래요. 이것도 뭐 지금 딱 5월하고 8월이면 3개월 만에 5억씩 폭락했으면 많이죠. 자, 그리고 성북구 기름뉴타운 5단지 레미안 33평 같은 경우에 5월에 12억 5천 최고가를 찍었는데 8월에 딱 3개월 만에 7억 6천까지 폭락하면서 4억 9천, 5억 가깝게 폭락했는데 뭐 하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0% 가까운 폭락 거래도 나와 있고요. 대치 음마도 30평 38억까지 갔던 게 33억 4천까지 4억 6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신천 더샵 스타파크 송파죠. 63평형 4월에 30억 7천, 30억 터치했는데 26억 6천까지 4억 1천만 원, 4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서초구죠. 잠원 강변 30평 34억까지 갔던 게 딱 30억 5천 턱걸이 3억 5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25평형 6월에 25억 최고가 찍었는데 8월에 딱 2달 만에 18억까지 폭락하면서 7억, 와 28%, 30% 가까운 폭락 거래가 그것도 30층, 초고층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동 고덕 안암 31평 16억 4,500까지 갔던 게 11억 2천으로 5억 3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노원 중계주공 2단지 17평 5억 8천까지 갔던 게 지금 3억 7천까지, 그것도 21년이면 5년 전 집값보다, 자 서울도 아직 이렇게 5년 전 집값보다 지금 2억이면 36%, 거의 40% 가까운 자 이런 폭락 거래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16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21년이면 5년 전에 6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지금 3억 6천까지 뭐 거의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40%까지 폭락하는. 자, 이게 지금 현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빛공화국 오늘 인증을 한 거죠. 참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결국 2천조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도 뭐 2천조 살짝 넘길 것도 아니고 거의 2020조라는 한 분기 만에 거의 26조가 늘어나는, 그것도 63% 대부분이 다 지금 주택 관련 지금 대출이에요. 주담대하고 뭐 전세대출 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빚내서 집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유효수요. 결국 내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런 분들이 없고, 더더구나 뭐 내가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또 호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나 집을 살 필요 없다. 기다리면 더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늘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제가 뭐 매일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